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투자랑 이제 크게 관련 없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있는 여기 우리 그 부분들의 투자 성적에도 관련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해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의도 떠나 있으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가짜 전문가 이제 이런 분들 행태를 보면서 많이 이제 속상해했던 이제 근데 진짜 여기에 제가 우선 이거부터 다른 얘기보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응급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가시다가 마침 우회전하는 그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진짜 의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이제 추앙하고 고맙다는 글도 많이 남기시고, 그러니까 의사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평생을 실천하신 분이죠. 이분은 제 학교 한 해 선배세요. 82학번이시니까 원래 딱 이제 한갑이신 거예요. 한갑이신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10분 거리에 계셨던 이유는 언제라도 이제 비상 콜이 오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왜 언제라도 오면 오셔야 되냐면 이분은 대동맥 전문 의사세요. 그럼 가령 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대동맥이 파열되거나 이러면 그거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이제 거의 반신불수가 되거나 뇌 마비가 되고 이래서 시간이 전부인 거잖아요. 진짜 빨리 얼른 뇌를 열고 혈관을 이어줘야 되는 거기에 그럼 먼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병원에서 10분 거리, 그것도 아마 더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거기 사셨을 것 같아요. 딱 10분, 그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여기 10분 거리에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이까지 차는 주차장에 세워가지고 차 빼고 뭐 길 건너고 차로 삥삥 돌아오는 것보다가 자전거는 뭐 그냥 나와서 타고 그냥 바로 횡단보도도 건너고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병원을 다녔어요. 2015년 병원 소식지에 힘들지만 환자가 회복된 보람이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저승사자와 싸운 의사. 또 다른 별명이 대체 불가 의사. 아무도 이분 같이 이렇게 못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인데 양손으로 수술을 하면 훨씬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젓가락을 왼손에 들고 주셨대. 왼손을 개발시키려고. 아이고, 참.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흥부외과 교수님께서 방세 응급수술 뒤에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출근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져서 곳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분은 16일 오후 1시 20분쯤에 서울 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이렇게 되셨대요. 그는 14일, 이게 사고가 난 게 16일인데 14일부터 연이틀 밤샘 수술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새벽에 응급수술을 마친 뒤 잠시 귀가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다가 그랬을 때 이분은 평소 환자 진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명의로 유명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응급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사셨고 2020년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을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렸다.
대동막 박리는 찢어진 대동막이 파열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초응급 수술이 요구된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 병원 근처에 거주했던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그의 헌신은 물론이고 뛰어난 수술 능력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의사라고 평가해야 된다. 2015년 아산병원 소식지에 힘들지만 환자가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되며 사람 살리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흉부외과 의사는 공휴일 구분 없이 항시 응급수술을 위해 대비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크고 육체적으로도 버겁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될 때 가장 큰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수술할 때까지 힘들었던 모든 일을 잊는다. 이제 또 한 분은 여기 A씨는 아버지가 대동맥 이후 심장질환을 쓰러졌는데 수술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여기밖에 없었대요. 새벽 시간 아무 때나 출몰하시면서 환자들을 돌보셨고 크리스마스에도 연말 연시에도 명절 새벽에도 환자에게 열정적이신 분이라고 회상했대. 또 이분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B씨는 SNS에 나를 살려주신 주치의 선생님이셨는데 8일의 병기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불안해하는 내게 수술 잘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준 분이었다. 드라마 허준에 나오잖아요. 최고의 명의는 심의예요. 마음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불안케 안 하는. 덕분에 저는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명목을 비신다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를 수술해 주신 분이다. 많은 일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아이고 다 이제 슬픈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밤낮 없이 중환자 수술만 하다 가셨다. 성품이 좋으셔서 별명이 주님이었대. 정말 얼마나 온화했었을까. 또 저승사자와 멱살 잡고 싸우시던 분이라고. 88년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98년부터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하셨다. 그래요.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 이분이 그 후배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이 일이 힘든 일인데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한다. 그리고 젊은 분들을 만나면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자기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하면 성과도 자잘나고 막 그래요.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여기 칭찬 코너에 이게 서울 그 아산병원 칭찬 코너에 있는 거예요. 보면 너무너무 그 감사한 다른 의사분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 왜 의사분들이요 보통 막 폼 잡고 막 어려운 용어 쓰고 불친절하게 와갖고 말도 한마디 안 꺼내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상가 명목을 빌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분의 그걸 존경하는 마음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 전문직에 대한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11월 말경에 기침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는 야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오래 야근하고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강경가에서 집 앞에 병원에 갔어요. 그분도 레지던트까지 한 석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예요. 거기 가면 걸려 있어. 무슨 대학 전문의.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 감기래. 그래서 감기약을 주더라고. 일주일 약을 먹었어. 안 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그 폐렴기가 있대요.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주사를 페니실린 주사, 항생제 주사를 놓은 거죠. 또 항생제 약도 주고 또 해열제도 주고 그랬겠죠. 한 3주를 그분이 처방해 주는 약을 먹었어. 주사를 맞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갔던 그 전문의 분에게 갔는데 4주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기침은 더 많아지고 각혈까지 해요. 와, 진짜 밤새 기침하고 휴지로 닦으면 여기 막 피가 묻어나오고 막. 그제서야 이 양반이 한 달 동안 자기 진짜 그래 놓고 큰 병원 가보래.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종합병원을 갔어요. 종합병원을 갔더니 온갖 검사를 다 해. 한 다음에 검사 결과는 5일 뒤, 뭐 3일 뒤에 와서 보라는 거야. 그 3일도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열나고. 그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종합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강아지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 폐암일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증세면 거의 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짧으면 3개월, 많으면 6개월이다. 나 죽었잖아요. 진짜 죽었어요. 정말 죽었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진짜 힘들죠. 힘들죠. 그때 둘째 애가 이제 막 2살인가 3살 오는데 막 내 쟤를 왜 낳지? 막 그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들고. 그래가 진짜 정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큰 대학병원에서 호흡기 내과 과장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 그분을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자기한테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진짜 딱 엑스레이 한 장 딱 찍더니 엑스레이 딱 보더니 결핵이라는 거야. 참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 양반이 결핵이라는 소리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처음 봤다고. 약을 줄 테니 약을 먹고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증세가 다 사라질 거래요. 원래 결핵약이 먹으면 거의 균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의 진짜 다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 균을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약을 이제 먹는 거거든요. 6개월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틀 지났더니 모든 증세가 사라졌어요. 가짜 의사가 얼마나 많냐고요. 증시에도 가짜 전문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법 쪽에도 가짜 변호사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정말 병을 진단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병이 뭔지 아는 거잖아.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차라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 검사도 받아보고 저 검사도 받아보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갔던 동네 레지던트까지 나온 진짜 좋은 대학 나왔더만. 사람을 한 달 동안 진짜 감기라 그랬다가 폐렴이라 그랬다가 결핵 환자한테 페니실린을 주면 그게 낫나요? 그게? 안 낫지? 그리고 그러면 종합병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의심의 징후가 그러더라도 진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하면서 아무런 감정적 그거 없이 그냥 대놓고 말 던지면 며칠 있다가 조직검사 받으러 오라고 그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런 분에 비하면 이런 분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고 정말. 혹시 그 영상 보시는 우리 전문직 그부님들 계시면 우리 전문직 그부님들은 정말로 우리 그 전문직 아는 분들을 대할 때 소중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쉬운 말로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저런 생각에서 이분을 추모하는 마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분님들을 지켜주는 건요 스스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쓰담쓰담 하시고 스스로 우주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어디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시면 반드시 진짜 길을 쓰고라도 명의를 찾아가서 이왕이면 명의이면서 시미인 마음도 다독여 주는 분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